법을 누구보다도 쉽고 재미있게 설명해드리는 법선생TV, 저는 송글송글입니다. 오늘은 얼마 전부터 핫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유언 대용 신탁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이와 관련해서 말씀 나누실 허윤규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변호사님, 유언, 대용, 신탁 각각 단어는 알겠는데 유언, 대용, 신탁 뭐죠? 유언 대용 신탁이라는 용어를 처음 들으신 것 같아요. 네. 네. 이 용어를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또 모르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신탁이라는 용어는 되게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신탁은 맡기는 거. 예, 맡기는 거죠. 이제 재산이 있으신 분들이 자기 재산을 좀 관리하기 힘드실 때, 금융기관 같은 데다가 이제 관리를 맡기고 운영하게 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을 수익자에게 향유시키게 하는 신탁계약, 이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러한 신탁 계약을 이용해서 이제 유언하는 제도가 이제 유언 대용 신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그 재산을 물려주실 때 유언으로 보통 물려주시지만은 후에 말씀드리겠지만은 유언에 좀 불편한 점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 신탁법상 도입된 제도가 유언 대용 신탁이고, 좀 간단히 말씀드리면 부모님께서 살아생전에 제3자하고 신탁계약을 체결하셔서 자기 재산을 맡기시고 관리를 맡기시고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을 살아계실 때에는 본인이 이제 노후 준비, 그러니까 노후를 대비해서 쓰시다가 본인이 돌아가시면 수익자, 자기 자녀들이 보통 되겠죠. 자녀들한테 원하는 대로 물려줄 수 있는 제도가 유언 대용 신탁 제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은 이제 재산을 자녀들에게 물려줄 때 유언장 이런 걸로 작성을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근데 이 유언 대신에 유언 대용 신탁을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당연히 그 유언 대용 신탁 제도가 유용하기 때문에 좀 이용할 만한 이유는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유언 제도를 좀 살펴보셔야 되는데요. 저희가 보통 재산 상속을 할 때 그 유언이란 제도를 이용해서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 유언은 이제 민법이 정한 형식에 의해서만 할 수가 있습니다. 5가지 형식으로 해야 되는데, 그 중에 이제 가장 이제 이용 많이 하는 게 자필 증서에 의한 유언, 그 다음에 이제 공정 증서에 대한 유언이 있는데, 각각의 이제 유언 조건들이 좀 너무 엄격하고 절차나 방식이 좀 까다롭기 때문에 이 유언이 무효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한 경우에 이 유언 대용 신탁을 이용하면 좀 유리할 수가 있고요. 또 유언 제도에서 좀 불편한 점이 뭐가 있냐면은 그 상속인이 자기가 이제 재산을 상속할 때 여러 가지 조건을 달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뭐 요즘 흔히 얘기하는 효도 조건을 달아서 유언을 하고 싶거나, 아니면은 또 다른 경우는 그 자기 자녀가 아직 어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초등학생이라든지 아직 유아인 경우가 있는데, 네. 경우에 따라서 자기가 이제 건강이 안 좋아서 곧 이제 뭐 시한부 인생을 뭐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시한부 인생 선고를 받으신 분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죽었을 때 이 미성년자인 자녀가 그 재산을 관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좀 대신 관리할 그 재산 관리자를 지정을 하고 싶어도 유언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데, 그러한 경우에 그 유언이란 제도는 한계가 있고요. 그리고 가장 큰 이제 문제점은 이 유언을 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돌아가시기 전까지의 기간이 있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뭐 짧으면 1년, 뭐 길면은 10년이 될 수도 있고,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니까 그 사이에 권리관계가 변동이 될 수도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부동산을 유언으로 남겼는데 그 사이에 그 재산을 처분해 버린다거나 하면은 등기를 할 수 없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고요. 또 유언 재산 중에 예금 같은 경우에는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상속인들이 그 예금을 찾아야 되는데, 현행 이제 금융기관에서는 그 예금을 찾을 때 개인 상속인 단독으로 찾을 수가 없고요. 모든 공동상속인들의 동의서를 받게 돼 있어서 그쵸. 여러 가지로 뭐 불편한 점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유언 대용 신탁을 이용할 수 있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양한 유언 방법이 있는데 그런 단점들을 보완하기 위한 방법이 유언 대용 신탁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언과 달리 생전 신탁으로 부모님들은 자기 재산을 제3자인 수탁자에게 재산권을 이전해서 맡기시고, 부모님들이 돌아가시면 수탁자가 마치 유언 집행자가 돼서 부동산 등기나 예금 분배 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유언에서와 같은 집행의 어려움은 거의 해결이 된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변호사님,
최근에 유언대용 신탁과 관련해서 흔히 유류분을 피해갈 수 있다 이런 판례가 나왔다고 들었는데 이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송골님이 그 판례도 알고 계시는군요. 검색해봤죠. 네. 그 판례가 나온 지는 이제 얼마 안 됐습니다. 정확하게는 이제 2020년도에 그 수원지방법원의 그 성남지원에서 판결이 났는데요. 지금까지도 참 회자가 많이 되고 있는 판례입니다. 네. 이 부분을 알기 위해서 이제 유류분 제도라는 거를 아셔야 될 것 같은데, 뭐 이미 송골님 정도 되면은 유류분 아실 것 같아서 그쵸? 좀 설명은 생략을 하고, 보통 이제 유언으로 재산을 남기게 되면은 그 유류분 제한이 있어서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 내가 그 이쁜 자녀한테 재산을 몰아서 물려주고 싶어도 그 유류분 제도 때문에 그 다른 상속인들이 유류분 청구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유언에 대해서는 유류분 제한이 있지만 이 유언 대용 신탁을 이용하면은 유류분을 피해갈 수 있다는 판례가 나왔다 해서 요즘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시간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그때 지금 나온 이 하급심 판례는 유류분을 그 유언 대용 신탁으로 피해갈 수 있다라는 판결이 아니고요. 기존의 이제 유류분 법리에 따라서 그 사전에 증여된 재산이 그 제3자한테 넘어간 것이고, 그 증여 재산이 제3자한테 간 것이고, 그게 1년 이전, 사망하기 1년 이전에 증여된 것이라면은 그 유류분 그 기초재산에 포함이 안 된다라는 판례를 좀 확인한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유언대용 신탁을 제3자인 금융기관과 체결을 했을 때 그 금융기관은 그 제3자가 되고, 제가 말씀드린 그 계약 체결을 신탁 계약을 사망자가 돌아가시기 1년 전에 체결했다면은 유류분 제한을 피할 수 있다라는 판례를 확인한 것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요즘 또 증권사나 은행에서도 또 이러한 대용 신탁 광고가 많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 수탁자는 반드시 증권사나 은행이어야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맞죠? 예, 맞습니다. 그 수탁자는 누구나 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가령 이제 상속인 중에 한 명을 지정해서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주변에 그 친분 관계가 있는 지인이나 아니면 친척분들한테 맡겨서 그 수탁 계약을 체결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그 금융기관 같은 경우에는 그 아무래도 큰 조직이다 보니까 변호사님이나 아니면 세무사님, 기타 이제 전문가들이 포진을 해 있기 때문에 보다 이제 전문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은 분명히 있고요. 다만 그런 서비스의 대가는 이제 지불을 하셔야 된다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뭐 그 수수료가 크냐 적냐는 좀 상대적인 것이라서 좀 일률적으로 신탁 보수가 많다 적다라고 얘기하긴 어렵지만, 만약에 이제 그 부모님들이나 이제 재산을 물려주실 분들의 재산이 그렇게 많지가 않고 단순히 뭐 부동산 한두 채이거나 아니면 소액의 금융재산만 있으신 경우에는 수탁자를 뭐 주변 지인이나 친한 친척 또는 상속인 중 1인으로 지정하는 민사신탁을 하셔도 충분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유언대용 신탁을 이용할 때 주의할 사항 같은 게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대용 신탁을 계획하고 계시다면은 그 자신의 재산 규모와 또는 종류에 따라서 수탁자를 누구로 지정할지 꼭 그 주변에 이제 그 전문가들, 변호사님 같은 전문가들과 상담 받으시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드립니다. 네, 아무래도 이 수탁자가 있어야지만 또 유언대용 신탁이 가능한 거니까 누구로 지정하느냐에 따라서 네, 중요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상속 전문 변호사이신 법률사무소 율쌤의 허인규 대표 변호사님 함께 유언대용 신탁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내 재산을 내 맘대로, 내 뜻대로 할 수 있는 유언대용 신탁, 굉장히 이점이 많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불러주세요. 누구를요? 법선생!